안녕하세요. 예, 가져왔어요. 가져오지 마라 그랬나요? 다음 주에 되도록이면 기본서 좀 가져오시라 이렇게. 얘는 기본. 얘는 기본. 메이드 인 저머니 분필도 왔고. 예. 분필 다르니까 동영상 확실히 선명하죠? 이거 독일이 지금 작년인가 무역 수지 흑자가 세계 최고로 많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오늘 신문 보니까 나오던데 독일은 무역 수지 흑자가 3천억 달러, 일본이 한 2,100억 달러, 1,000억 달러 차이 나요. 그래서 확실히 독일제는 다르다. 메이드 인 저머니. 자, 일단 기본서 없어도 뭐 괜찮아요. 옆 사람 거 좀 보면 되니까. 커피 같은 거 먹다가 바로 먹고 돌아왔는데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왔다 갔다 툭 치고 엎어가지고 또 사고 치고. 예. 여러분 책상에 있는 거 다 완샷. 자, 문제 펼쳤나요? 문제 어렵나요? 요런 경험을 처음 해서 그래요. 처음을 해서 자꾸 단련이 돼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 낫고 아직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푸는 거 있죠. 그거는 빼고 틀렸다 찍었다 하는 걸 표시해서. 이 중에도 안 배운 거 있어요. 안 배운 거 있는 것은 자꾸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게, 모의고사 좀 다른 게 실전에 가면 한 6개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6문제 정도. 국토법에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개발법 하나, 정비법 둘, 건축법 하나, 건축법 둘, 주택법 하나 정도는 우리가 손 못 대는 거 나와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거 나왔구나, 낯선 거 나왔구나. 그럼 찍는 것도 연습하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들 보면은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좀 내가 올해 시험 꼭 합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는 풀어야 줘야 된다는 거.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는 거 관련 없지요? 일단 머릿속에 또 이게 얘기를 어렵게 해도 이게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이 문제 풀 때 쭉 한번 돌아봤는데 위에서 뒤에서도 한번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용도, 지역, 지구 지정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돼 있지 기본계획은 관계없어요. 여기다 하나하나. 2번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면 기초조사 이런 걸 관련된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거 기억나나요? 요거 재작년도에는 박스 처리해서 그대로 시험 낸 적도 있다 하면서, 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도 있고 5년마다 재취약성 분석이 있잖아, 검토하고. 요 5년마다거든. 요 두 개를 박스 처리해서 재작년도에 5년 정답 골라봐라 기출문제하고 문제 풀 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외워놓으셔야 돼요. 위반일로부터 5년 내 재취약성 분석을 다 했다면, 또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또 기초조사 할 때 이런 걸 또 다시 할 필요가 없다. 5년.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좀 아는 거니까, 특별시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나요? 3특 1광. 그렇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내놓으면 기본계획 짰을 때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시장 운수만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 요거 도지, 요거 기본계획, 요거. 그 다음에 4번처럼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일 때 공청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쪽에는 절차 생략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꼭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볼 때 이 집중을 좀 잘해야 돼요. 집중을.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이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운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내용 및 도시군 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광역이나 국가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 충돌하면 국가계획 우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1번, 3번, 4번은 좀 쉬운 거고 그러죠. 2번이 좀 알딸딸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기본계획 쪽에는 10년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도시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짠다는 게 있지만 그래서 답은 5번이고 2번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얘기를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을 때 용도 지역 지구별 행위 제한하고는 관계 없다.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 절차지 행위 제한은 국토법령이나 각종 조례 다른 법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는 것, 시가와 유보기간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설치하는 절차, 지구단위 관련된 것. 자, 5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도 맞죠? 용도구역 그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 그죠? 근데 이제 설명 들으면 기억도 살아나고 쉬운데 혼자 풀 때는 답이 푸럭푸럭 안 보여요. 그러죠? 다 같아 보이고 막 다 성질 급한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나오니까 오케이 끝까지 안 봐버리는 거거든. 막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끝에 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막 수단자원 보호구역 막 이런 거 막 해서 답이라고 엄한 놈 잡고 오는 거지. 자, 3번은 몇 번 하셨어요? 3번은 몇 번? 여러분 대답 체크하는 것만 하면 여러분 뭔 대답해도 내가 내일이면 기억날 것 같아요? 누가 뭔 대답했는지 아무 기억 안 나요. 내일이면 내일의 삶이 바빠가지고 누가 뭔 대답을 했는지 누가 몇 점 나왔는지 기억 못해요. 틀린 거 맞는지도 막 얘기해도 돼요. 3번은 몇 번? 자, 이게 이제 5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형도면 있지요. 자, 지형도면에서 내가 요걸 한번 볼까요? 교과서 63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기본서 없으면 요약집으로 한번 해도 되고, 근데 왜 했냐면 기본서 쪽에가 체크됐으니까 기본서 6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지형도면 승인 있나요? 자, 그러면 기본서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여기에 그까지 제가 넣었을란가 모르겠는데 거기 있긴 있어. 1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요약집 13페이지 오른쪽 하단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형도면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안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면 누구 승인받고? 도지사. 가로치고 위 다시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과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하고? 제외하고. 그 말의 의미 이해 가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거 진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형태든 시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 날지 두 개 낼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나오면
좀 전에 내용이 있었죠. 내용 묻는 거 있었잖아요. 이번에 2번의 그 내용 중에 용도 지역을 요거 절차잖아요.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그 다음에 구역이 있었죠. 구역.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우리 기반시설,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이따만한 박스로 분류하고 있었죠. 장례시설은 뭘로 분류돼요? 폐차장은? 주차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렇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좀 낫네. 이거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시험 낼 때 이렇게 내간, 그 어디 가서 문제 개화처럼, 그 2번 문제, 그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설치 이렇게 내지? 슬쩍 안 한 것 같으면서 이렇게 약간은 손을 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 여러 거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뭘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예외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예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그러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관련된 거. 여섯 번째 입지규제 제소구역 아니야. 자, 그러면 저런 거 하려면 누가 위반을 해야 되냐.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이런 거 하려고 위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예외로. 그럼 자, 위반할 때 이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기초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하는 거. 그 안을 다 짰다. 자, 최종적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다.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럼 결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냐? 시, 도지사, 이제 점점 가까이 가요. 대도시, 시장 정도는 돼야 결정한다고. 예외적으로 얘는 국토교통부나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이상은 돼야 되지. 그런데 일반 시장 문수는 보세요. 일반 시장 문수는 위반을 하지만 결정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야들은 위반을 해서 용도 바꾸려면 도지사 찾아가서 아니야 승인이란 말 쓰면 안 되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그럼 도청에서 협의 심의 거쳐 용도 변경해 준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나 일반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하지만 결정권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서? 관할 도지사한테 가서 용도 변경해달라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야가 결정했으니까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하냐? 위반권자가 하거든. 조사 청량을 했으니까. 시장 군수가 지형도 만들었다. 거기다가 도지사가 결정한 내용을 도면상 표시해서 얘한테 승인받아야지.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형도 만들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한테. 그럼 도지사는 지가 결정한 내용하고 대조 확인해서 며칠 내 승인한다고. 그럼요, 이거 숱하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봐요. 이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거 있죠. 요거는 일반 시장 군수가 위반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말단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관련된 거는 도지사한테 안 가고 지가 결정하거든. 그때는 지가 지형도 만들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지. 지가 결정권자니까. 그게 괄호 속에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하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시장 운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형도면도 지가 만들어서 고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이게 처음 들어봐요? 문제 풀이할 때도 신경 썼고 요거 신경 좀 써달라. 좀 어렵게 나올 때 이런 거 언급한다. 이렇게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자 3번 문제 딱 펼쳐놓고 다시 볼게요.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기지아뇨. 자, 요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인데 플러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이때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한할 때는 동의 얼마? 5분의 4,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한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그러면 이제 입안을 하라고 주민들이 제한하잖아요? 그럼 반영 여부 통보 며칠 내? 40을 바쁘다면 비용의 전부나 일부는 네가 내세요. 그러면 위 2의 경우에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기사회생, 기반시설은 5분의 4. 매치가 그냥 딱딱 돼요. 그리고 4번 봐봐요. 시장 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운수가 직접 결정한대요. 그러죠? 그러면 지가 지형도 만들어서 지형도면 고시하면 되지. 뭐 들라고 도지사한테 가서 바쁜 사람 붙잡고 승인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5번에 위사에서 시장 운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에 관해서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말이 좀 읽어보니까 껄끄름하네. 그죠? 답이 몇 번? 5번. 이해 가요? 안 가. 이해가. 지금 이해가 또 안 가. 지금 몇 사람 지금 눈빛이 총총해가지고 아이고 선풍기 끌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끄네. 자 다시 여러분 다시 어깨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고생 많으셨어요. 문제 푸느라고. 그죠? 문제 풀 때 진짜 외롭다니까요. 고독하고 옆에 한반 사람 있으면 뭐예요? 외로운데. 자 일반 시장 운수는 입안을 이런 거 입안하지만 결정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을 짜서 관할 도지사한테 가는 겨.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를 예를 들면 강원도 얘들이 참 좋거든. 대도시가 하나도 없으니까 강원도 관내 뭐 아무리 큰 시라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얘네들이 제일 크거든요. 얘네들은 용도 변경을 관내에서 직접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춘천시장은 3종 일반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춘천시에서 수개월을 걸쳐 안을 짜서 강원 도지사한테 가서 결정 신청한다니까. 그러니까 강원 도지사 결정해줘요. 그럼 춘천시에서 결정된 내용의 만큼 지도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가지고 강원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아서 그리고 요 승인받은 지형도면을 춘천시에서 고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일반 시장 운수가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 했죠. 그래 얘들이 지형도면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안 받고? 받아야지. 받아야죠. 시장 운수가 지형도 만들면 누구 승인? 도지사. 국토교통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야가 결정권자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시장 운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얘가 지도 만들어서 결정한 내용을 지도상 표시해서 고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야는 도지사한테 가서 지형도면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렇지. 필름 끊어지 반만 들으면 좀 전에는 승인 받으라면서 또 안 받으라고 그래. 이래 된다니까. 쭉 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반 떠벅떠벅 떨어져 들으면 잠깐 딴 생각하면 뭐야? 금방 또 안 받는다고. 이게 뭐야 또. 한 5분 7분을 집중을 못 한다니까. 보면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가고 나 옆 사람한테 붙잡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승인 안 받는다면서. 옆 사람도 확 화낸다니까요. 자,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계 결정할 때 시장 운수들은 일단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하고요. 얘들은 위반하지만 결정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해주면 시장 운수가 지형도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뭘 받고? 승인.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장 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야가 지도 만들어서 고시하면 되지 도지사한테 승인 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 설명하는데 그냥 진이 다 빠지네.
그래서 5번이 왜 틀린지 확실히 알겠어요? 오케이. 자, 4번 문제. 용도 지역 지정 특례 틀린 거. 이거 진짜 우리 여러분 이거 1번 말고 딴 거 하신 분들은 저한테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만구역, 의왕구역 나오면 꼭 도시지역에 연접한 게 있는지 없는지 봐달라고 두 손 잡고 얼마나 매일매일 얘기했나요? 눈 부딪혀 가면서. 아휴, 뭘 또 써야 돼요, 여기다가. 항만구역이나 의왕구역인 바다 나오면 배 세 척 그려가지고 배인지 뭐 펭귄인지 모르는 그 세 개 그려가지고 그러죠? 이렇게 이놈의 국산 분필은 잡기만 하면 부러지고 확실히 메이드 인 저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아, 내가 독일로 가서 살든지 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어요. 바다. 공유 쓰면 바다란 얘기지. 여기를 항만구역으로 어항구역으로 지정했다니까. 고기잡이 배들 있죠. 아, 요새 고등어가 많이 나온다는데 속초항, 묵호항처럼 생선 고기잡이 배가 정박하면 어항, 그 인천항, 부산항처럼 수출 화물선이 정박하면 항만. 그래서 그런 데는 항만 노동자 이런 말 쓰잖아요. 어항 노동자란 말 안 쓰고. 그러면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바다여 아니요? 바다지. 매립한 게 아니라니까. 바다면 용도가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다는 국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토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놈의 바다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하고 연접한 바다라면 방파제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얘는 도시지역은 뭐 할 때만 연접할 때만 뭘로 된 것으로 도시적으로 지정 고시된 걸 본다. 고시는 별도로 해야 하네요. 뭘 또 해요, 해결을. 그러면 죄송해요. 아, 이게 참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경상도 사람 특유의 욱하는 게 또 나와서 목소리만 크지 원래 안 그래요. 예? 뭘 고시해요. 고시는 딴 거잖아요. 자, 바다 매립했지요. 바다 매립 육지 생겼지.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적 같으면 이웃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지체 없이 고시, 이때만 고시하라고. 이러면 고시 안 해도 돼요.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묶였다.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된 곳은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되고 도시적으로 지정 고시돼. 고시 필요도 없다니까. 거기다가는 또 도시 연접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와, 이거 특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눈 쳐다보면서 진짜 완벽했다니까.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믿고 갈 수밖에 없어서 집에. 이렇게 가르쳤으면 됐겠지. 근데 여기 막상 문제 풀잖아요. 그럼 막 이상한 거 막 답 찾아 나왔고 막 답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요거. 관리지역 안에서 있죠. 자, 용도가 관리지역이요.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에 대하여 농업 진흥지역 지정되면 얘는 저절로 뭘로 바뀌고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용도가 바뀐다는 것.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일이 다 설명했잖아요. 혹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라도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송변전 시설의 설치를 위한 목적일 때는 제외되고요. 도시적 아니에요. 뭔가 나는 그냥 여러분 식구들 진짜 어디 진짜 벼랑가에 가는 느낌이 가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왜 그래 이렇게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같이 죽을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자, 5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틀린 거. 자, 5번 이런 문제는요 개론용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딱 보면 알아. 이게 이런 문제 유형은 개론에서 먹을 수 있는 문제. 공법에서 나온 문제 있잖아요. 공법 기출문제 중에 뽑아서 개론에 써먹어요. 개론한 놈들이 뭘 알기를. 기출문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걸 내지를 않아요. 이렇게 포괄적인 걸 내 원론적인 거. 자, 5번 문제는 정답 몇 번?
틀린 것은 이제 대답도 무수보요. 1번 한 사람들 많아요.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은 중첩될 수 있다 없다? 자, 나 봐봐봐. 이게 실증적으로 저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아파트가 집값 잡으려고 서울시 집값 미친 거 알죠, 여러분? 뉴스 봤죠? 현대 무슨 강남에 어디 삼성도 아이파크 전용 면적 80, 복층 맨 위에 뭐라 그래 그걸 펜트하우스 그래. 펜트하우스는 왠지 야한 느낌 들어서 펜트하우스가 뭐 잡지 있었잖아요. 휴 해프너가 만든 게 뭐였지? 플레이보이구나 그러나. 뭔가 펜트하우스 휴 해프너라는 사람이 50년대 여자들 수영복 사진 잡지 만들어서 떼돈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 시기 하고 남자들에게 살다 죽었고 펜트하우스 거기가 100억에 팔리 100억에 80평이니까 한 평당 1억도 넘지. 1억 3천인가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 사는 사람이 자꾸 팔으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 안 판다고 러시아 부호가 와가지고 하도 팔으라고 그러니까 한 돈 100억 주면 내가 뭐 생각해보지. 자기는 그걸 48억에 분양받아 놓고 돈 100억 주면 하니까 러시아 부호가 100억에 5억 더 줄게. 그렇게 샀대요. 참. 저는 저도 못 가져요. 자,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 집값 잡으려면 그린벨트 풀어야 되지. 그린벨트 풀어야 되잖아요. 그린벨트 풀어서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 잡는다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풀자고 서울시는 안 된다고. 왜 30만 제곱미터 이하 권한은 서울시 권한, 시도의 권한 줬거든요. 원래 우리 배울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잖아요. 그것은 국토개법 내용이고 그린벨트 관련 특별조치법은 위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도 변경 이런 걸 서울시에서만 한다고 배우잖아요. 원래는 구청에서 다 해요. 현실은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된 건 안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럼 뭐죠? 용도 지역이 서울시가 자 보세요. 도시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있으면 얘가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 또 구분하잖아요. 녹지지역은 종류가 다시 몇 개? 보전녹지, 생산녹지, 계획은 무슨 계획녹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좀 상처가 주게 하지? 그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아니에요. 야는 도시지역의 여 아니야. 그러면 은평구 일대, 외곽의 북한산 일대, 서초 일대, 양재 일대, 우리 부천 넘어간 일대 다 그린벨트거든. 자, 보세요. 이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고 변경하니까 얘네들을 개발 못하게 하려고 주로 그린벨트로 또 묶어버린다 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다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함부로 개발 못하게. 30만 넘는 진짜 100만, 200만 가려면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안 풀어주면 개발 못해요. 그러니까 자 봐요.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보전녹지로 묶였죠. 플러스 개발제한구역 지정돼서 안 됐어요. 용도 지역과 구역은 중복되게 안 되게. 되지.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나라가. 용도 지역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 또 있다고. 용도 지역은 간단해요. 용도 지역 21개 배우는 거 있지요. 걔들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하고 크기만 규제한다니까. 뭘 지을래?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그 외에 건물 지을 때 내화로 해야 되겠다. 내화 불안나게 방화지구 지정해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얘들이 용도 지역이면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얘들을 왜 또 만들었냐고. 얘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규제를 하려고.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지구 구역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도시 지역 중에 보전녹지 지역이죠. 서류 띄워보지. 토지연계획 확인서 띄면 도시 지역 가로치고 보전녹지라고 돼 있어.
그 다음 콤마. 여기에 또 오래된 절이 있어요. 1500년 된, 1500짜리 없어요. 역사적으로. 1000년 된 거. 1000년 된 사찰 있잖아요. 그러면 영도 지구를 뭘로 지정해야 돼, 이 동네? 뭐를? 문화재, 그런, 여러분들 지금 이랬던 거예요? 아니, 보호지구 종류가 3개 아니야? 첫째,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인데 지금 뭐라 하냐? 문화재 보호지구. 모르는 사람 들으면, 똑똑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들으면, 와, 이럴 텐데 내가 들으면, 뭐야, 이거? 막 찔러내. 그래, 가르쳐도 문화재 보호지구.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라는 용도 지구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땅 가진 사람은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보전녹지,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플러스 개발, 제한구역 3개, 4개가 막 중첩으로 간다니까. 그 다음 나중에 여기가 군 부대가 있어. 미사일 군 부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묶여버린다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우리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 지역 가지고도 활성화할 수, 용도 지역은 간단하다니까. 종류하고 크기밖에 규제 못하니까. 그 위에다가 용도 지구도 들어가고 구역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안 되지. 여기가 보전녹지 묶였지. 다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 되게 안 되게. 용도 지역들끼리 중복은 안 됩니다. 용도 지구들끼리 중복은 되게 안 되게요. 그렇지. 보호지구 지정했지. 여기다가 불나면 안 되지. 방화적으로 또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거는 목적이 다 다르니까. 지구들끼리 중복은 관계없어요. 지역들끼리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분명히 이런 시츄에이션 상황에서는 말이죠. 내가 다음 주제 넘어갈 때 좀 전에 얘기한 주제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텐데 다음 주에 보면 또 틀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고민하면서 자꾸 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1번 지문은 꼭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린벨트까지 와가지고. 1번 맞는 거예요.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지역은 중첩 지정될 수 없지.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답이 너무 쉽지 않아요.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으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분을 못했다면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4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 맞죠? 도시군, 여러분 여자도 또 내 걱정되는 게 5번 지문이죠. 5번.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는 순간 끝, 안 읽어버려 다음에. 근데 맨 뒤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렇게 내버린다니까요. 이런 거 지정할 때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했다 쳐요. 그 안에서 행위제한은 뭘로 할까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때 정한 법,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 아직 안 해온 거예요? 그건 뭐라고 일부러 안 해오고 그래요? 좀 외워주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합니다.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은 수산자원 관리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특법.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자는 뭘로 해요? 그렇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해야 돼요. 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해야 된다는 거. 자, 6번. 6번 문제는 설문이 엄청 길죠. 간단하게 말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인데 틀린 거 찾아봐라. 답 몇 번?
자, 이거 5개 나오면, 자, 3개 이상 교차하는 결절지 1kg가 딱 나왔다. 그럼 오케이. 다음 순으로 찾아가라고 그랬죠. 이거는 박스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답이다. 얘가 1kg 나왔으면. 자, 첫 번째 올라가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무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다. 알았다고. 그리고 다 쓰더라고, 옆에다가. 1번 틀렸죠? 그러면 1번도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4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 공업지역인데 상업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래 또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연습하고 가슴에 손을 올려서 반성하고 그리고 또 연습하고 45점 막 37.5 나와 봐야 돼요. 그래야 가슴 절절하게 공부 또 막 번쩍번쩍 정선 들어서 하고 이러죠. 점수 너무 잘 나면 안 돼요. 오늘 점수는 55점, 50점, 45점 나오면 돼요. 좀 어려운 문제 수준이라. 자, 그 다음 7번 매수 청구. 이건 뭐 좀 쉽네. 몇 번? 3번 가로속의 거 건축물 정착물 제외하고 포함하고 어떤 입을 벌린 사람들은 또 뭐요? 틀린 거요? 그렇게 아니 상식으로다가 커먼 센스 상식으로다가 아휴. 자, 내 땅이 야 여기에 내 땅이 A 땅이 100평이요. 내 땅이 있어. 건폐 전용 일전 정력이라고 전용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그러면 이제 50평짜리 2층짜리 건물 짓고 살고 있었다니까 내 땅이. 그런데 내 땅 포함해 가지고 좀 뻘겋게 해볼까? 이만큼이 도로 부지로 묶여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 내 땅에 있는 이 건물 있죠, 건물. 이거 여기다가 두드려 깨고 새로 짓는다든가 위로 증축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 공작물 설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 부지 묶인 지가 몇 년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땅 사세요라고. 이 문제는 뭐냐면 법률을 만들 때 토지 매수 청구라고 해놓으니까 제목이 자꾸 머릿속에는 아니 도로 부지로 묶어놓고 10년 가도록 사업 안 하고 그럼 나 그동안에 묶였는데 재산권 과잉 침해다. 내 땅 사가라 이거 아니요. 자꾸 토지 매수 청구라고 법조문이 돼 있으니까 땅만 매수 청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만 가져가고 건물 안 사면 도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그 말이요 되지요. 그러니까 요 위에 내 땅이 건물 2층짜리 건물이 그 도로 부지 편입됐죠 이제. 그럼 내 땅, 내 건물 다 사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물, 정착물 다 포함해서 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왜 우리 주택법 아파트 지을 때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 남은 땅 5% 미만 땅 있잖아요. 전부 매도 청구할 수 있지. 3개월 이상 협의해가지고. 그것은 야 아파트 짓게 우리 땅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이 얘기 아니야 이거. 이거는 내 땅 사가라는 얘기고. 그때도 건축물 등도 매도 청구 대상 돼야 안 돼요? 돼야지. 아니 그럼 건물 안 사고 땅만 사가지고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게요? 그러죠? 3번에 그래서 가로속에 건축물 정착물은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포함해서 매도 청구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야가 중요해. 야 너무 쉬운 얘기고. 자 그러면 실수만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실수를 해요. 매수 청구 들어간다. 이때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합니까? 땅 사세요 하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 누구 찾아가서 사업 시행자 제발 그러지 마세요. 특별시장 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라고 11월 달부터 했어요. 오픈할 때부터. 왜 이 얘기를 그리고 케이스 문제도 풀었잖아요. 봐요. 우리 이거 주의하라고. A 광역시 B 구에서 LH 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이렇게 해서 문제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얘를 빼고 나면 원래는 A 광역시 B 구에 10년 넘은 땅이다. 그럼 구청장한테 가게요? A 광역시장한테 가게요?
이거 또 문제가 또 건축법 들어가면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또. 공법 징하다 진짜로. 그죠? 이게 이제 장면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니까. 공법은 6개의 연극의 무대로 돼 있다니까. 자, 이거 진짜. 봐봐봐, 여기 야한테 가는 거요. 여기 가야 된다니까. 구청장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야들한테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있으면 의무자. 이거 예외라네. 그러면 이때 A광역시 B구에서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다, 설치할 의무자다. 그럼 얘한테 가야지. 그러죠? 그 얘한테 가서 몇 천 가면 얘는 6개월 내에 그 땅 주인하고 광역시장한테 가서 내가 뭐 살 겁니다. 통지해 주라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몇 개월 내에 6개월. 4개월에서 몇 년 내에 사라고. 안 산다고 그러면 몇 층이야 지을 수 있고? 3층이야.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2종 중에 꾸리 한 개 빼고. 그래, 뭐, 노래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매수하기로 해서 매수 절차라든가 가격 결정해야 되잖아요. 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무슨 법? 에? 그 공익사업 하려고 땅 사는 거잖아요.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그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하자 이 말이지. 평가했더니 1억이 나왔네 1억.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등으로 3천만 원 초과하면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면 시장군수 지자체라면 뭘 줄 수 있고 채권. 이게 채권의 명칭이 뭐요? 도시개발 채권은 무슨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은 도시개발법이잖아요. 여기 왜 도시개발 채권이 왜 나와요? 대답을 해도 너무 이상하게 했잖아요. 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법이잖아요. 도시공계획 시설채권. 자, 그러면 이때 채권의 발행 절차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이라고.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 정할 때는 조례로 이렇게 조례로. 이게 이 동력 문제가 괜찮은 과정인 게요. 이거는 전 분야가 다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과정별로만 했잖아요. 과정별로만. 그래서 실력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쭉 다 얘기했고 8번 지구단위 계획 틀린 것은 자 찍었어. 이건 찍어야 돼. 몇 번? 4번? 3번이 뭐예요? 또 3번, 4번 팽팽하네요. 1번하고 2번하고 5번은 그래도 확실히 알아요.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문제는 한두 개 나올까? 그 중에 꼭 나머지 좀 안 배우고 나와도 한두 개 지면 알아, 우리가. 그래서 3번,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운명이다, 운명. 근데 이런 문제는 좀 틀려도 괜찮다. 자, 우리 하나만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원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시지역 아닌 것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의무 대상이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자, 일단 여기서 다 하기는 그렇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으면 구역 지정했어요. 자,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 3년이 가도록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다 풀려요. 자,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몇 번은 반드시 포함하고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해 짜야 되거든. 3번이 뭐에 관한 거? 기반시설 설치하세요.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요약집이 없어요. 기본서 가져오셨죠?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한번 봐주는 거예요. 자,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거 얘기하면 했는가 어쩌게 모르겠네. 132페이지에 아마 이건 안 했을 것 같은데 132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지요.
내용에 보면 그 박스 위에 5번에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죠? 다만 이의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박스에 2번 봐봐요.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3번, 5번은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알고 풀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법 규정은 있거든요. 답은 몇 번이란 얘기예요? 4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 정도 급수가 나올 때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정신무장이 덜 됐어요. 담담할 수 있어야 돼요. 담담. 이런 문제를 틀렸을 때 속상하지 않아야 된다면, 이런 거 낯선 질문 나왔을 때 반드시 시험장 갈 때는 공법은 이 두꺼운 걸 다 기억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 있잖아요. 여전히 1번, 2번 두 개 있지요. 5번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 지정할 때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머지 생산본, 이거는요 정말 독특할 때만 내는 거지 안 냅니다. 1번, 2번, 5번은 내들 나옵니다. 매번 나옵니다. 1번, 2번, 5번은. 특히 5번은 지구단위 몇 년 내 안 짜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그리고 실효된다는 고시 할까 안 할까요? 실효 고시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1번 보세요. 1번을 틀린 걸 했는데 학생들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자, 여기서는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용도구역 5개 중에 3개 있었잖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니까 지구단위 지정할 일이 없다 그랬지. 입지규제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로 묶였다가 공원으로 묶였다가 규제 심하게 그냥 곡소리 나다가 풀리잖아요. 난개발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구단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여기서 풀리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공원에서 풀리면 30만 이상 풀릴 때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말. 시공 30만, 녹지 30만 할 때. 정택이 10년. 그래서 4번이 답인데 4번 안 외워도 돼요. 4번을 외우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1번, 2번, 5번은 꼭 외워놓으란 말이에요. 1번, 2번, 5번은 강약을 줘서 공부해야 돼요. 다 외운다?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풀이 할 때 7, 8은 문제풀이 할 때 있죠.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되는 것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5번만 외우셔요. 4번은 그래 틀렸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 100점 나오면 안 되니까 9번 문제 개발행위 옳은 것 요건 몇 번 하셨어요? 2번이요? 1번은 어디가 틀렸게요? 공작물 설치할 때, 이게,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 있잖아요. 들어갈 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녹과한자 안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그러죠?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런 것들 일정한 허가를 받는데 허가 안 받는 거 있었죠? 이때 왜 공작물 설치할 때 토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50톤 50세제곱 면적도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은 허가 안 받는다고? 도시 지구단위 외로 가면 몇 배 차이? 10배는 토속 채취였고 3배, 150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고. 그래서 1번이
도시 지구 단위 안에서 무게 50톤, 부피 50,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는 허가 안 받는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공작물 설치할 때 도시적 안에서는 50, 50, 50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도시 외로 가면 몇 배? 3배. 150, 150, 150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2번은 답인데 그 허가 제한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야, 우리 허가 제한 이거 진짜 이거 번호까지 외웠었는데. 이거는 허가 제한한다. 제한 사유 몇 가지? 그러지요. 5가지. 이렇게 색깔을 달리게 해가지고 3, 4, 5는 몇 년 연장? 2년 연장 해서 원래는 허가 제한 기간이 몇 년? 3년인데 3, 4, 5는 몇 년 연장? 2년 연장 해가지고 1번이 왜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왜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2번이 끝말 뒷말 이렇게 개발행위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오염 손상될 때 이런 경우는 연장 안 된다고 면접만 전한다고 3년만. 그 3번이 지금 겁나 긴 거 아니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짜고 있는데 용도 지역 변경이 예상되고 변경되면 기준 달라진다고. 4번이 뭘로 지정된 거? 지구 단위 계획.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 그러죠? 이런 데는 연장까지 해서 몇 년간? 5년. 원래 이제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 지정해서 제한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고요. 예.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자체가 개발행위 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해요? 국가나 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지목이 바뀌면 허가 받지만, 자, 전답 사이 변경은요, 허가 안 받고요. 면적 5% 범위 확대할 때는 허가 받고 확대하는 거 알죠? 축소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만은 답은 쉬운 것 같은데. 자, 10번 문제가 국토법령상 찍었잖아요.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또 찍어요. 몇 번? 그래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찍어야 돼. 그래서 찍어도 아니 대합이겠지 하는 생각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찍어서 죽을 사자로 가서 4번 찍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담대하게 찍어야지. 건축선 이거 참 성장관리 우리 교과서 있는데 교과서 한 펼쳐보면은 145페이지를 보면은 144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교과서 이거는 요약집은 없어요. 144페이지 하단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라고 있나요? 3번에 특별시 등등 시장 운수는 난개발 방지, 지역 특성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변경,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박스 있죠? 박스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이 경우 성장 관리 방안에는 다음 사항 중 기억리언 포함한 둘 이상 사항 포함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 앞으로 4주 동안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뭔 소리냐면 시험장 가면 분명히 이런 걸 왜 떨어뜨려야 돼. 33만 명이 원서 냈잖아요. 초유에 떨어뜨려야 되거든. 이런 문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거 나올 때 분명히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배웠건 틀려도 돼. 라는 문제가 6, 7문제가 나올 텐데 자꾸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궁 놀래면 안 돼요. 손 벌벌벌 떨고. 그래서 이걸 지금 외운다고 이거를? 아니, 못 외워요. 그래서 건축서는 애정하면 다 사실은 조금, 이런 얘기 하기도 그렇고. 저 10번 문제는 그냥 연습해 본 거예요. 심장 떨리는 연습을 미리 해본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 다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어디다 배치할지, 건물 용도, 이 지구 단위 계획하고 비슷한 게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건필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환경, 건축선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또 제외되고 그러죠. 의무적 수립 대상에서.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찍는 거예요, 느낌으로. 1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여기도 뭐 여기서 이제 답은 몇 번? 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내가 뭘 짐작을 하냐면은 지금 나오는 문제를 틀렸다 하는 얘기는 아직도 이 두 개의 근본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도를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이 부족하다. 그런데 계속 빌딩만 짓고 개발하면 도시기능 마비된다. 얘는 용적률을 얼마까지 줄이려고 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죠? 규제가 자꾸 풀리니까 용도가 바뀌어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행위제한이 팍팍팍 완화가 된다고. 인구가 팍팍 늘어난다고. 허가 건수가 팍팍 늘어난다고. 그러면 땅값 반사적으로 반드시 뛰어야 안 뛰어요? 엄청 뛰지. 그걸 이게 일부러 회수하는 제도단 말이에요. 여는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 부족하니까 건물 짓는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럼 지정 대상이 향후 뭐 2년 내 도로 상하수도 학교 용량이 20% 초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설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용량이 부족하다, 초과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놈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용도가 바뀌어서 규제가 풀려버린다. 풀리니까 땅값 뛰지, 그러죠? 인구가 팍팍 늘어나고 말이야. 허가건수가 팍팍 늘어나고 이놈이요, 이놈. 그러면 11번 그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3번 해야 되지. 수도 2년 내 용량 초과한단 말이요. 도로 상하수도 있잖아요. 학교가 초과해서 2년이 가도록. 이거 설치는 안 하면서 건물만 지으면 도시 엉망된다. 개발 밀도를 관리하자. 나머지는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고,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나고, 인구가 20% 깔끔하네. 그래서 11번 틀린 사람은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보고 위로를 좀 해주고 해주세요. 이거는 아직 이 본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자, 다시 한번 도로, 상하수도, 학교 있죠, 학교. 이게 설치가 곤란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게. 곤란한데 막 빌딩만 막 주거상업 공업 아니요. 도시가 엉망되니까 용적률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 초과 막 부족, 난리 났다. 그러면 이놈이요. 법이 바뀌었다, 용도가 바뀌었다, 인구가 늘어났다, 땅값 바바바박 뛰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묶이면 건물 얼마 초과하는 거 지을 때 돈을 내야 돼요? 200 초과하는 건물 지으려면 신축 증축하려면 돈 내야 되지. 그 돈은 언제까지 내야 될까? 그렇지. 건축허가 떨어지면 2달 내에 부과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내란 말이요. 현금 대신 워터로 낼 수도 있다고. 아니, 그저 물건으로 물납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이거 면적 얼마 이상 최소? 띄엄띄엄 기억나는 사람은 심어져 있네요. 10만 이상 해야 되고, 이거 지정하고 몇 년 내 설치계획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고, 1년 내 안 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그죠? 얘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0분 같은 그런 안 배운 몹쓸 문제가 나와도요, 애지간한 문제들은 다 배운 거다. 12번 행정청인 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 틀린 것은 이것도 조금 난해합니다. 몇 번 하실래요? 4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특히 인정되면 인접한 토지에 정착된 물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왜 안 될까? 인접 토지 거기에 정착된 물건 수용은 안 돼요. 일시 사용은 돼요. 이걸 확장 사용, 지대 사용이다 말쓰면서,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도로 부지로 딱 결정 났지요. 도로 부지가 결정이 나면 도로 설치하기 위한 그 땅이나 건물 정착물
땅 주인이 안 팔면 수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설 부지 인근 땅은 이웃한 땅들은 공사기간 일정한 사용만 할 수 있지 강제 수용은 안 된다고. 인접 토지 수용은 안 돼요. 사용은 돼요. 강제적으로. 야, 석 달간 사용하지 않으니까 싫거든요. 그래? 보상하고 강제 사용해도 돼요. 팔으라. 싫거든요. 강제 수용이라는 거예요. 처분과 강제로 뺏어가는 거. 4번 맞아요. 5번 국공유지로서 사업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위반하면 당연 무효다. 야도 맞는데.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 사업 시행자가 결정 나는데 우리 지금 제목이 무슨 사업이요? 그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정이죠. 그 이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사업. 그러죠? 요거.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원칙으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하는데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들 다 뭐라고 하냐면 행정청이 시행자. 야들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니어도 시행자 될 수 있지요. 그럴 때 LH공사, 지방공사가 행정청이 아닌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의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하는 거 필요해요. 예. 근데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그런 거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시행하려면 실시계획 만들잖아요. 그리고 인가를 받는데 장관, 시도, 대도시가 아닌 사람들이 지정권자나 장관, 시도, 대도시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행자 보호조치라 해가지고, 자, 첫째, 공사 구간을 공구별로 여러 개로 분할해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둘째, 서류 띄워볼 때 무료로 열람 등 처분의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서 할 길이 없으면 공시 송달이 인정된다. 그러죠? 그 다음 계속 가보는 거. 네 번째, 강제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인접토지는 수용이 안 된다. 인접토지는 사용만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타인토지 출입, 장애물 제거 변경된다. 그러죠? 타인토지 출입할 때 며칠 전 통지?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출입 허가 받고요. 예.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할 때 며칠 전? 3일 전. 그 다음에 국공유지 처분하지 말라고 팔았다는 당연 무효. 이거 아니요. 그러면 3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2개 이상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2번 치고 올라가는 거 거꾸로. 시행자는 사업 시행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요원 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 복사, 그 등본 등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고. 1번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송달할 필요가 있지만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 등등 시장운수의 허가를 받아 송달의 가름에 공시한다. 이렇게 됐죠.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장관, 시도, 대도시에게 내가 이해관계인이라 토지, 주소, 거소를 알 길이 없다. 그럼 얘들한테 공시 송달한다고 승인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이 지문은 우리 교과서 내가 줄을 치는 게 아니고 밑에까지, 그 위에까지만 줄 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줄인데 왜 이걸 얹혀놨을까? 다른 지문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1번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 공법은.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어디냐? 자, 줄을 딱 치는 거예요, 이제. 180, 타인 토지의 출입. 186페이지를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보고 줄 한번 치고. 3번에 서류에 공시 송달 있지요. 1.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송달할 필요가 있지만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면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한꺼번에 공시할 수 있다. 2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공시 송달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시도, 대도시 이 사람이 지정해 주는 거거든. 여기에 뭘 받고? 승인 받고 공시 송달하라.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 4개 있지요. 4개를 읽고 그 다음에 1번을 답을 찾는 거예요. 자, 12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죠? 7, 8개는 맞춰줘야 아마 일단 반만 맞히면 돼요. 6개 그러면 자, 또 찬물 한 잔 먹고 더 센 걸로 갑니다. 개발법 정비법.